속보, 세기의 이적 네이마르, 소니 맨유에서 함께하자, BBC 실시간 속보에 토트넘 초비상 걸린 진짜 이유. 손세이셔널, 손흥민, 30일, 2월 시즌이 끝난 뒤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이하 한국 시각, 미국 스포츠 매체, 클러치 포인트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토트넘에서 떠날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어두운 시즌을 보냈고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46경기에 출전해 14골을 넣었다. 2015에서 2016 시즌 토트넘 데뷔 시즌 이후 리그에서 기록한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손흥민이 지난 20일 브렌트포드와의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한 뒤 구단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 전한 감사의 메시지를 소개했다. 손흥민은 나는 항상 토트넘 팬들에게 감사하다. 매 순간, 매주, 매 경기에서 그것을 느낀다. 간단한 감사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올 시즌 나처럼 부족한 선수를 응원해줘서 항상 고맙다. 고했다. 다소 억지 예상이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토트넘과 작별할 가장 큰 이유는 절친들과의 이별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은 이미 루카스 모우라와 시즌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게다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해리 케인과 맨유 사이에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 손흥민도 토트넘을 떠난다면 다음 시즌 토트넘에선 또 다른 최전방 공격수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상징적인 듀오 중 하나였다. 이 조합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와 조제 무리뉴, 그리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 아래에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 케인과 모우라가 떠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토트넘은 적어도 한 시즌은 더 손흥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흥민과 모우라는 지난 20일 눈물의 작별을 했다. 모우라는 브렌트포드전에서 고별전을 치렀다. 토트넘은 지난 19일 모우라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돼 팀을 떠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모우라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마음은 토트넘에 있을 것이다. 이곳은 항상 나의 집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경기가 종료된 뒤 눈물을 흘리는 모우라를 발견한 손흥민이 다가가 모우라를 끌어안았다. 손흥민과 모우라는 서로를 꼭 껴안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모우라가 눈물을 쏟았고 손흥민도 울컥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손흥민은 모우라의 아이들을 번쩍번쩍 들어올리고 비행기를 태워주는 소니 삼촌 미션을 수행한 후 이별 의식을 마무리했다. 케인의 거취는 불투명하다.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은 1년 남았다. 다만 맨유가 케인의 영입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이 케인을 잔류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영국 매체 미러는 토트넘이 마지막 홈경기에서 맨유의 관심을 받는 케인의 퍼레이드를 어색하게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케인은 이날 마지막 홈경기 후 열린 토트넘 시상식에서 구단 멤버십에 가입한 팬이 뽑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를 비롯해 토트넘 주니어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 공식 팬클럽이 뽑은 올해의 선수를 모두 수상했다. 미러는 케인은 올 시즌 이후 토트넘에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번 시즌 팀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의 시상이 이뤄질 때 토트넘 홈구장은 반쯤 비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2년 전 재계약으로 토트넘과 계약이 2년 남았다. 그러나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아야 할 이유는 딱히 없어졌다. 차기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등 유럽 무대 클럽 대항전 출전에 실패했다. 절친들이 모두 떠나는 시점에서 토트넘은 당장 새 감독부터 새 선수들로 새로운 팀으로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2. 신흥 갑부, 뉴캐슬의 뉴 갈락티코, 케인 네이마르, 초대형 이적, 준비. 신흥 갑부 구단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레알 마드리드처럼 갈락티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영국 더선은 해리 케인과 네이마르 등 11명의 선수가 뉴캐슬에
갈락티코를 위한 영입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갈락티코는 과거 레알 마드리드가 사용했던 영입 전략으로 전 세계 슈퍼스타들을 끌어모아 은하계 군단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00년 대초 지네딘 지단, 루이스 피구, 데이비드 베컴, 호나우두 등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카, 카림 벤제마 등을 데려와 갈락티코 2기를 결성했다. 당시 레알의 갈락티코 정책은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다. 1기 시절은 많은 트로피를 따내진 못했지만 이때 정책을 발판으로 레알하면 슈퍼스타가 모이는 팀이라는 인식이 성공적으로 자리잡혔다.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드림클럽으로 변모한 것이다. 뉴캐슬도 레알을 따라가고자 한다.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은 이번 시즌 리그 3위에 위치해 있으며 자녀 일정에 관계없이 다음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했다. 2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돌아온 뉴캐슬은 지금보다 더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자 한다. 최근 이적설이 돌고 있는 케인, 네이마르를 비롯해 명성 높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더서는 스페인 AS 보도를 인용해 뉴캐슬은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빅클럽들과 경쟁할 준비를 마쳤다. 2000년대 초 레알의 갈락티코를 모델로 새로운 팀을 구축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점 1순위 타깃은 케인이다. 케인은 소속팀 토트넘과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아직 재계약 소식이 없다. 예상 이적료는 7,800만 파운드, 약 1,280억 원로 알려졌다. 점 2순위는 파리 생제르맹과 결별이 유력한 네이마르다. 지난 2017년 세계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고 바르셀로나를 떠나 PSG에 합류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지 못해 실패한 영입이라는 평가다. 뉴캐슬은 네이마르를 6,100만 파운드, 약 1,000억 원에 데려올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라치오, 주앙 펠릭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무엘 추쿠에제, 비아레알, 제임스 메디슨, 레스터시티 등 이 영입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3. 네이마르 영입할 생각 진짜였나? 테나흐, 소식 들어오면 공개할 것. 에릭 테나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네이마르, 파리 생제르맹 영입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한국 시간 영국 스카이 스포츠 등 복수 매체에서 맨유는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네이마르를 영입하라는 제안을 받은 구단 중 하나라고 보도하며 큰 관심을 일으켰다. 올해 31세 네이마르는 이번 시즌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잦은 부상이 문제였다. 프랑스 리그앙에서 20경기 13골 11도움을 기록한 뒤 발목 부상을 입어 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비슷한 패턴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 2017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뒤 6시즌 동안 리그 25경기 출전한 시즌이 한 번도 없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밝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네이마르 매각에 대해 논의를 한 상황이다. 여름 이적 기간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실은 메뉴 이적설에 힘을 실어줬다. 테나흐 감독은 26일 메뉴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리는 2022-20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첼시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네이마르 영입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테나흐 감독은 소식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취재진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답을 피하는 대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이다. 영입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을 경우 루머를 일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테나흐 감독은 접촉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 다만 아직 진전이 있는 이적설은 아니다. 로마노 기자는 네이마르 영입을 위한 메뉴와 파리 생제르맹의 협상은 없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적어도 결정권자 사이에서 대화가 오간 게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맨유는 이번 시즌 목표로 뒀던 EPL 4강이 사실상 확정이지만 아직 잉글랜드 FA컵 등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다. 네이마르에게 접촉할 계획이라면 시즌이 종료된 뒤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